이 앞 시간에는 공자의 경의직내, 경으로서 안을 곱게 한다를 남명 선생이 경의명내, 경으로서 안을 밝게 한다로 바꾼 것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듯이 공자의 의방외,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한다를 남명 선생이 의단외, 의로서 밖을 결단한다로 바꾼 것, 즉 방을 단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선생의 학자로서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단으로 바뀐 것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경이 미치는 범위가 수양론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선생이 1568년 선조 1년에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에서 보겠습니다. 안으로 마음을 보존해서 혼자 있을 때도 삼가는 것이 큰 덕이고 밖으로 성찰하여 그 행동에 힘쓰는 것이 왕의 도리입니다. 그 이치를 궁구하여 몸을 닦으며 존량과 성찰의 지극한 공부는 곧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이른바 경이란 것은 정제하고 엄숙히 하여 항상 마음을 깨우쳐서 어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만사에 응하는 것은 안은 곧게 밖은 방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이른바 경으로서 몸을 닦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양론에서의 두 가지, 즉 존량과 성찰의 지극한 공부는 곧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은 안은 곧게 밖은 방정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경은 존량과 성찰, 마음의 안과 밖을 통섭합니다. 존량은 처음 하늘로부터 타고난 선한 마음을 안으로 잘 보존하고 기르는 것이고, 성찰은 마음 밖의 세계, 신명사도에서 보면 사물의 세계에서 사악함이 나타나는지 그 기미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기미, 낌새는 선과 악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그 낌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미, 낌새에 대하여 학기류 편에서는 화면과 같이 써두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였다. 기미를 알면 신묘하게 된다. 이를 때를 알아서 이르면 기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천리와 인욕은 기미의 사이이다. 이러한 기미를 경을 통하여 아는 것이 성찰인데, 여기에서 사악함이나 사욕 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때에는 의방외, 의로서 밖을 방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단외, 의로서 밖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남명 선생의 생각입니다. 이는 선생의 강한 실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상필 교수는 남명 선생이 주역에 나타난 방의 의미가 일반적, 원론적 표현이므로 강력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결연히 잘라버린다는 의미의 단어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혜환 교수는 방이 단어로 바뀐 것은 밖을 방정하게만 하면 방정이 관행화되어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매너리즘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이 폐단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 결단이나 과단 또는 절도, 맺고 끊음을 보충함으로써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공자의 의의방외가 선생에게서 의단외로의 변화도, 즉 공자의 방에 선생이 단의 의미를 더하는 것도 공자의 직이 선생에게서 명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남명선생의 발전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은 이렇게 공자 유학의 핵심적인 사항을 변화시켰습니다. 공자의 직을 남명선생은 명으로 바꾸고 공자의 방을 남명선생은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당시는 사서삼경을 경전어로 더하거나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선생이 주역에 나타난 공자의 말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매우 과감한 학자로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남명선생의 학문적 성과는 학기류편에도 나타납니다. 학기류편에는 선현들의 학문적 성과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구조화한 학기도와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선현들의 말을 발췌하여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책으로 묶어낸 것이 학기류편입니다. 학기류편에 그려진 학기도는 모두 24도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밑줄 친 것은 남명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1. 용마도, 2. 낙서도는 용마와 거북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전설 속의 그림이고, 4. 팔괘 차서도와 5. 팔괘 방위도는 복희와 문왕이 그렸다고 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7. 태극 여통서 표리도와 19. 성현 논심지 요도는 임원이, 14. 인설도는 주자의 글로서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밖에 화면에서 밑줄 친 17도는 모두 남명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를 보면 3. 제3도, 6. 3제1 태극도, 8. 이기도, 9. 천이기도, 10. 인이기도, 11. 심통성정도, 12. 천도도, 13. 천명도, 15. 충서일관도, 16. 소학대학도, 17. 경도, 18. 성도, 20. 방문양내도, 21. 부동심도, 22. 역서학용어 맹일도도, 23. 심의음사도, 24. 기도입니다. 이들 그림은 선생의 나이 31살에 원나라의 학자 노제 허영의 글을 읽고 위기지약의 뜻을 세운 이후 40년 동안 선현들의 학문적 성과를 섭렵하고 이를 옹축시켜 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 그림 하나하나는 모두 태계선생의 성학10도에서 태계선생이 직접 그린 사도와 함께 그 학문적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기류편은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에 의해 편찬되어 나왔습니다. 학기류편에는 위 학기도와 함께 선현들의 말을 발췌하여 적어두었는데, 이를 보면 정자, 주자로부터 송나라, 원나라의 학자 60여 명의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명선생의 엄청난 독서의 양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900여 항목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듯 남명 선생은 한평생을 학자로서 학문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하며 이를 통하여 높은 학문의 경지에 상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지금 남아있는 글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 몇 가지의 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명 선생 자신이 성리학의 상달에 해당하는 형이상학적 학문을 논하는 것은 이미 이룩해 놓은 선현들의 학문적 성과를 따라하는 것으로 허명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형이상학적인 글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생의 인식은 1564년 태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봅니다. 손으로 물 뿌리고 빗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리를 담론합니다. 헛된 이름이나 훔치고자 꾀하여 남들을 속이는 데 씁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칩니다. 아마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은 초학자들이 물 뿌리고 빗질하는 실천의 공부부터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천리를 담론하는 것을 큰 폐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생이 제자 덕계 옥은 선생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은 덕계 옥은 선생에게 편지하면서 이 폐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시 속에서 숭상하는 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나귀 가죽에 기린 모형을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고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러해 혹세무민하는데 급급하고 있으니 크게 의진 이가 있더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사문의 종장인 사람이 오로지 상달만 주로 하고 하학을 궁구하지 않아 구제하기 어려운 습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그와 더불어 서신을 왕복하면서 논란을 했지만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공은 지금 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남명 선생의 글이 얼마 되지 않는 까닭들은 선생의 글쓰기에 그 까닭이 있습니다. 선생의 글쓰기는 말아리 중심의 주관적 글쓰기였기에 요점만 잡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들으리를 위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글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글들을 보면 하나하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속 생각들까지 드러내 설명한다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자신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현들의 학문을 익혀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 김호웅 선생이 지은 남명 선생 행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학문하는 방법은 지엽적인 것은 생략해버리고 요점을 잡아 마음에서 터득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실제에 쓰이게 되고 실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래서 강론하고 분변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개 한갓 공허한 말만 일삼아 몸소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남아있는 남명 선생의 글이 얼마 되지 않는 까닭 셋은
인조 반정 이후 선생의 제자들이 많이 속해 있던 북인이 몰락하고 남인과 서인이 득세하면서 선생의 글들을 모아 정리하던 내암 정인홍 선생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면서 내암 선생의 글뿐만 아니라 그 스승인 남명 선생의 글마저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많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명 선생의 글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으나 남인과 서인이 책을 불태우는 야만적 행동은 연산군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사에 있었던 큰 학자의 본 모습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명 선생의 학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명 선생의 선비로서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